전투나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한 땀 한 땀 모아 전하는 행군기.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0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니 하도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지금 달력을 보고 왔어요. 그래요? 계속 몇 월 며칠 무슨 날이라고 물어보니까 집에 달력이 없으시잖아요. 인력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씩 뜯어봤어요. 10월 24일. 아, 그랬어요? 들춰봤어요. 네. 근데 10월 24일까지는 볼 생각을 못했네. 무슨 날이죠? 달력에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날만 기다렸는데. 아, 그래요? 아무도 손대지 마십시오. 상품은 제 겁니다. 상품 있다고 무슨 얘기하는데? 날이냐? 누가 상품이 있대요? 없나요? 네, 상품 있다는 얘기 안 상품 했잖아요. 뭐라도 좀 주세요. 사실 있어, 진짜 있어요? 그래요? 10월 24일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이잖아요. 아유, 요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진짜 욕할 뻔했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자, 좋습니다. 자, 제가 어려운 것 같아서 힌트 드릴게요. 힌트. freeze. 페이스? 필수? 뭘 필수적으로 하는 날인가요? 필수. 이게 아니고 freeze. freeze. freeze? freeze. freeze? freeze. 프리스. freeze? 피스! 세계 평화의 날. 피스. 달력 좀 열심히 보세요. 예? 정답은요. 네. 10월 24일은 유엔의 날, 즉 국제연합일입니다. 쉬는 날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엔의 날을 이게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세계 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엔이죠. 맞습니다. 유엔의 날은 1945년 10월 24일 세계 국제연합국인 유엔 기구가 설립된 걸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네,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51개국으로 시작한 유엔은 현재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언제 유엔에 가입했는지는 아세요? 김대희 씨? 진짜. 거기까지는 미쳐서. 죄송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사실 6.25 전쟁 때 유엔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6.25 전쟁 참전을 신속하게 결의를 했고 유엔 회원국의 파병과 지원이 이어졌죠.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국가가 됐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네, 지금도 분쟁과 갈등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군이 평화 유지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범적인 군사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먼 타국에서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구슬땀 흘리는 우리 장병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군기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50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3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전군! 부대!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전군! 따라해야지. 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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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뭔가 나무 같지 않아요? 일요일엔 뭐가? 겨울 나무 같아, 겨울 나무. 전군! 포커스를 네. 이쪽으로만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만화 영화 보면 데 자, 세훈이 지금 봅시다. 본격적으로. 야, 달라. 자, 오늘 전군 부대자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편입니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대. 제53 보병사단 군사경찰 대테러 특수임무대 저분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뿜뿜. 예, 멋진 뿜뿜. 멋있어.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심장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은 우리의 숙명이자 자랑입니다.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지역방위 사단. 우리는 제53 보병 사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3 보병사단 군사경찰 대테러 특수임무대 중사 양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3 보병사단 군사경찰 대테러 특수임무대 하사 최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테러 특수임무대. 이번 주에도 우리 채원 씨가 아주 대단한 걸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빵이야, 빵이야. 이게 빵빵이야. 탱고당. 룸 클리어. 이거 칼질 아닌가요? 다다다다다. 빵이야. 네, 이거 뭐 하신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대테러 특수임무대는 건물 내부의 모든 방을 전부 클리어했을 때 룸 클리어라고 외친다고 하는데요. 오늘 대테러 특임대를 낱낱이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클리어 코너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 질문 클리어. 오, 느낌 있는데요. 대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클리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질문의 방으로.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테러범을 진압하고 인질도 안전하게 구출해야 하는 대테러 특임대. 이렇게 고난이도의 임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선발 과정이 스카이 이슈 뺨친다던데 이거 사실일까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사실 대테러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무가 워낙 특수하니까 그쵸. 선발 기준도 까다로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대테러 특수임무대는 간부도 있고 용사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지원은 가능하지만 아무나 선발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테러 특임대가 될 수 있습니까? 용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신체 등급 1급에서 2급이어야 하고 신장은 168cm 이상, 교정 시력은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체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지만 체력 테스트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봐. 누구나 지원은 가능하지만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이게 쉽냐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선발되는 인원의 대부분은 6분 체력 검정을 기준으로 특급인 인원들이 많습니다. 임무 특성상 체력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팀원들 모두 임무와 역할에 맞는 체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테러 특임대원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자격 조건이 있나요? 대테러 특수임무대원은 군사경찰 중에서도 가장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각종 무도단증을 갖고 있거나 사격, 육상, 구기 종목과 같은 체육대회에서 수상한 인원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대 배치 후에는 특전사나 해양경찰특공대 또는 경찰특공대와 합동훈련도 자주 있기 때문에 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도 필수입니다. 선발되는 것도 만만치가 않지만 선발되고 나서부터가 진짜 만만치 않은 네네. 부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분들만 선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 그럼 두 분도 여러 합동훈련 하셨을 거잖아요? 어떤 훈련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많은 합동훈련들도 기억에 남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 팀원들과 함께 했던 훈련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훈련을 하며 잠자는 시간마저 아까워하고 밥 먹는 시간마저 아까워하면서 훈련했던 그 시간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아니,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할 정도로.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테러 특임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방으로. 대테러 특임대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대테러 특임대는 사격 실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영화 원티드에 나오는 것처럼 총알이 휘어져서 날아가게 쏘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문입니다. 에이, 아무리 대테러 그 특수임무단이라고 그래도 그게 그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총알이 무슨 컴퓨터 그래픽도 아니고. 이거는 뭐 군필인 제가 봐도 불가능할 것 그렇죠. 같은데 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휘어간다는 게. 네, 총알이 휘어져서 날아가게 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비슷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에? 총기를 꺾어서 쏠 수 있습니다. 총기를 제가 K2를 많이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이 총구를 꺾는다는 게 꺾이면 총알이 나가나? 이게 부러지지 않나요 이게?
작전팀이 사용하는 총기 중에 굴절총이라는 총기가 있습니다. 총기를 좌우로 굴절시켜서 사격이 가능한 화기를 말합니다. 대테러 특수임무대는 건물 지역 내부에서 테러범과 교전할 때 벽 뒤나 코너에 숨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오. 굴절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총인데 실제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야, 모니터 같은 거 보면 적의 위치를 확인해서 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굴절 부위 앞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모니터를 보고 사격합니다. 몸을 엄폐한 채로 총구 부분만 노출시켜서 쏘거나 꼭 쏘지 않아도 모니터를 활용해서 적의 동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대테러 특임대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네, 사용하는 무기부터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혹시 더 신기한 어떻게 또 장비 같은 게 또 있나요? 대테러 특수임무대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굴절총 외에도 산탄총이나 대물 저격총들과 같은 무기들도 사용합니다. 대물 저격총은 벽 뒤에 적을 제압하거나 차량 또는 장갑차를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작전 투입 시에는 미래 전투 수행 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 워리어 플랫폼은 또 제가 잘 알죠. 이게 또 미래형 개인 전투 체계잖아요. 대테러 특임대의 워리어 플랫폼은 뭔가 좀 다른가요? 53사단 대테러 특수임무대는 약 33종의 최신식 전투 피복과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할 만한 건 사한 야간 투시경입니다. 시야각이 일반적인 야간 투시경보다 훨씬 넓은 것이 장점입니다. 사한 야간 투시경. 사한이면 눈이 4개가 달렸다는 뜻인가요? 눈이 왜 이게? 뭐 그래서 야간에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맞나요? 맞습니다. 사한 야간 투시경은 저희가 야간 작전 및 저광도 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야간 투시경의 원리는 작은 빛을 증폭시켜서 주위를 밝게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와, 완전 최첨단이네요. 또 다른 장비도 있나요? 네, 벽 투시 레이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벽을 투시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테러범이 건물 내부를 장악하고 있다면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벽을 투시하는 레이더를 활용해서 적의 위치나 인원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전방에서 그 사한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야간 투시경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벽 투시는 정말 처음 들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럼 이게 투시가 되는 건가요? 네, 벽 투시 레이더를 활용하면 콘크리트나 벽돌로 이루어진 두꺼운 벽도 모두 투시할 수 있습니다. 약 10m 거리 내외까지 투시 가능하고 그 범위 내에서라면 테러범이 어디에 몇 명 있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두 분이 읊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네. 본 영화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최첨단의 끝인 것 같아요. 4차 산업시대 스마트 강국 그 위험이 네.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장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최첨단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수록 훈련은 더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굴절총을 제대로 쏘려면 사격 연습을 얼마나 할 거야. 엄청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기본기가 있어야 장비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대테러 특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격 실력이 지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어쩐가요? 당연한 얘기지. 아무래도 사격 실력이 좋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격 훈련을 정말 많이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훈련은 대테러 사격 훈련입니다. 대테러 사격 훈련은 뭐죠? 대테러 사격 훈련이란 대테러 작전 시에 필요한 다양한 사격 기술을 말합니다. 장전하고 3초 내에 목표물을 사격하는 속사와 몸을 90도 또는 180도로 돌려가며 사격하는 회전사, 빠르게 기동하면서 사격하는 기동사도 있고 주무기인 소총에서 보조무기인 권총으로 화기를 교환하면서 하는 화기 교환 사격뿐만 아니라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도 사격 훈련을 합니다. 와, 진짜 다양한 사격 훈련을 하고 있군요. 이 정도면 작전에 투입됐을 때 몸이 그냥 바로 반응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대테러 사격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인질과 범인을 구분해서 사격하는 선별 사격 훈련입니다. 표적에 인질과 테러범을 구분해놓고 테러범만 사격하도록 훈련합니다. 그렇죠. 인질 구출할 때 정말 정확한 사격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훈련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사격, 서서 쏴, 앉아 쏴, 엎드려 쏴. 저는 딱 이 3가지 정도만 알고 백사로발? 있는데, 네,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 사격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궁금한 건데 보통 대테러 작전 같은 경우에는 저격조가 있잖아요.
저격수 사격 이거 좀 다른가요? 네, 조금 다릅니다. 대테러 특수임무대의 저격수는 작전 지역 특성상 건물 지역에 특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합니다. 그중 스트레스 사격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건물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우발 상황에 적응해서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스트레스요? 어떤 스트레스를 말하는 건가요? 계단을 빠르게 오르거나 전속력으로 달리기 한 후에 심박수가 높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심박수와 호흡을 안정시키고 사격할 수 있게끔 훈련한다든지 도시 지역에서 들려올 수 있는 사이렌 소리나 경적 소리 같은 다양한 소음으로 인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사격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양궁 국가대표들이 야구장에서 훈련한다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딱 사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그 높은 데시벨에서도. 소음과, 예.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문은 뭔가요? 네. 대테러 특수임무대의 임무 특성상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임대원들은 전부 레펠 고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외벽에 매달려서 밥도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던데 에이, 사실인가요? 에이, 스파이더맨도 저기 벽에 매달려서 밥 먹는 거 못 봤는데. 그렇죠. 에이, 그게 가능할까요? 레펠을 얼마나 잘하면 이런 소문이 돌죠? 사실 레펠 도중에 식사를 하는 훈련은 해보진 않았지만 대테러 특수임무대가 레펠에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테러범이 건물을 장악했을 때 헬기를 동원해서 건물 옥상으로도 진입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건물 외벽을 타고 내부로 진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기 패스트로프 훈련을 비롯해서 건물 외벽에서 하는 레펠 훈련도 숙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건물 외벽을 타고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발생한 건물까지는 뭘 타고 가는지 궁금해요. 헬기 타고 가나요? 헬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일명 장갑차라고 불리는 소형 전술 차량 그리고 중형 버스, 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오토바이요? 그러면 완전 무장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53사단 대테러 특수임무대의 작전 지역인 부산, 울산은 도심 지역이고 또 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 차량 통행이 많으면 신속하게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도입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멋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딱 출동하는 거. 근데 그 인원분들 중에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는 면허 시험을 통과한 간부만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3주 동안 교육을 받고 면허 취득에 성공하면 출동 시 오토바이 운전을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해서 작전 투입 시에 오토바이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격도 잘해, 레펠도 잘해, 뭐 이제 뭐 오토바이 운전까지. 영화 주인공도 이 정도 능력치면 완전히 이건 사기캐거든요. 완전 사기캐, 네. 대테러 특임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대 팀원들은 모두 주특기를 살려서 평균적으로 자격증 2개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테러 작전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하고 위탁 교육도 수료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위탁 교육도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TC3라고 불리는 전투 부상자 처치 교육을 받거나 응급구조사 교육, 그리고 드론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저와 양주은 중사 모두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스펙이 거의 양파인데요. 까도 계속 나와요. 네. 근데 테러 상황에서 드론이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적의 동태를 확인할 때 경계용 드론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적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테러 특수임무대원에게는 정말 유용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맞대응할 수 있도록 이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테러 상황은 단순히 테러범만 진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은 드론, 폭발물, 화생방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공격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대테러 특수임무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카운터 테러 부대로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군요.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 든든합니다. 자, 다음 질문의 방도 한번 열어봐야죠. 이건 제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부대가 해운대에 있잖아요. 바닷가가 워낙 가깝다 보니 힘든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 같이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문 진실인가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진짜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훈련 받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름에는 훈련 딱 끝나면 시원하게 해수욕도 하고 바닷바람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럼 부대에서 해운대까지 얼마나 가깝나요?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예요? 네,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해운대가 있고 그 해운대에서 저희는 뭐 조깅이나 러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서핑으로 유명한 송정, 광안리 해수욕장도 부대에서 멀지 않습니다. 자, 부대 입지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현역일 때 해운대나 이런 근처에서 군 생활하면 어떨까 생각을 정말 해봤었거든요. 왜냐면 산에서만 있다 보니까. 근데 도심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편도 좋고 바다도 가깝고 이게 팀원들끼리 혹시 바닷가로 가서 같이 쉬기도 하고 그러나요? 물론입니다. 훈련 마치고 다 같이 근처 바닷가에 가서 휴식도 취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미연합 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부대 차원에서 모든 팀원들에게 휴식차, 송정 해수욕장 서핑 강습권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야, 입지 좋네요. 우와, 서핑 강습권이요? 너무 신선한데요? 그럼 다 같이 서핑하러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핑이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오. 그걸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설레고 신납니다. 와, 훈련하느라 고생했다고 포상 휴가를 주는 거는 봤어도 네. 서핑 강습권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근데 팀원들끼리 추억 쌓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53사단 대테러 특수임무대의 모토는 훈련은 강하게, 휴식은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을 때는 위로 휴가도 나가고 체육대회나 동아리 페스티벌도 진행하면서 팀원들 간의 단결 활동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 때는 팍, 쉴 때는 푹. 온앤오프가 정확한 확실한 부대네요. 좋습니다. 네, 사실 테러라는 게 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경계하고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작전에 투입되는지 궁금해요. 네, 53사단 대테러 특수임무대는 테러가 의심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 즉시 현장으로 투입되고 실제로 테러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테러 예방을 위해 대테러 안전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6월에도 부산에서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때 혹시나 있을지 모를 테러 상황에 대비해서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이벤트에서 테러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중요 행사 시에 대테러 안전활동을 나가기도 하고 테러 의심 신고를 받으면 유관기관과 함께 협조해서 즉각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혹시 실제로 테러가 일어났던 적도 있나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실제로 테러 상황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언제든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 실전처럼 훈련하고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장난으로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장난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테러 대응을 위해서 항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인지 아닌지 몰라도 대응하는 입장에서 촉발 곤두세우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53사단 대테러 특수임무대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테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테러 대응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계신 전국의 대테러 특임 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53사단 대테러 특임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자, 아쉽지만 대테러 특임대와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분 행동기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군 생활을 하며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리고 승인해 주신 53사단과 군사경찰실, 국방TV, 행군기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되었고 53사단 군사경찰 대테러 특수임무대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중사님도 군생활 잘하시네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지만 이런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준 대테러 특수임무대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처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이 좋은 여건과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네네. 함께해 주신 제53 보병사단 군사경찰 대테러 특수임무대 전우분들 감사합니다. 행운기 장기 프로젝트 전군 부대자랑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다양한 부대의 자랑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현역으로 근무하는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네. 그동안 전군 부대 자랑을 빛내주신 전군의 전우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행복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건의 재구성 앞으로 모여.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그래요. 네. 자, 여러분 다 같이 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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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학습, 그러면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우리 군의 안전, 생명, 병사들의 인권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양선효 법무관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선효입니다. 병사들의 인권 수호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는 사건의 재구성.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네, 사건의 재구성은 작년 3월 6일 첫 방송 이래로 그동안 78개의 사건을 다루면서 장병들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당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와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게 인권 침해구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네, 오늘 사건의 재구성 1년 7개월간의 기록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워낙 다양한 사건들을 다뤘었고 또 워낙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우리 효자손이 여러 사건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저는 이게 아직도 군대에서 일어난다는 게 놀랄 정도의 그런 사건이 좀 기억에 남는데 이게 그때 한겨울에 영하 20도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어떤 선임이 방한용품을 못 입게 해서 이게 온몸에 그 동상 있게 했던 그 병사 있잖아요. 아니 이병 주제 방사능 입히고 겨울에는 완전 생존템인데. 알통 구분을 시킨 겁니다. 영하 20도에서 말이죠. A 병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어유, 야. 당시에 진짜 이거 실화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날 녹화정이 엄청 춥게 느껴질 만큼 네.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 저도 기억나요. 라떼도 없던 일이 요즘 군대에서 벌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리고 또 저는 그 사건의 재구성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인상적인 게 있어요. 뭐죠? 윤대준 그 원사님 혹시 뭐 감이 안 오시나요? 글쎄요. 워낙 사건이 많아서. 네, 저는 회차가 진행될수록 예. 나날이 디벨롭 발전하는 우리 윤 원사님의 연기, 맞아요. 액팅. 잊지 와우! 못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빨리빨리 가입하자. 추천인 코드 알지? 네네 알겠습니다. A병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사람이 싫은데 이유가 있어요? 비중사 오늘 퇴근하고 뭐 해요? 누구든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등산 가죠. 등산 가죠. 저 눈빛 연기. 진짜. 나중엔 점점 즐기시더라고요. 많이 발전하셨네요, 원사님. 진짜. 네. 아영 씨는 기억에 남는 사건 있나요? 저는 그 사건의 재구성을 하면서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이런 사건도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건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 대부분 스마트폰 관련 사건인데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썸녀랑 카페에서 땡플릭스로 영화 보다가 갑자기 그 살색 민망한 영상들이 시청 목록에 떠서
두 사람 시선 끝엔 A 병사님이 시청 중인 목록, 한마디로 말하자면 살색들의 향연. 돈을 받고 계정의 정보를 넘겼던 겁니다. 예? 돈을 받고? 지가? 네, 썸도 깨지고 알고 보니까 선임에게 계정도 착취당하고 있었던 그 사건. 네. 잊을 수 없어요, 전 그 사건. 자신의 지위와 유리한 상황을 이용한 MZ세대의 갑질. 이 선임은 큰 죄의식 없이 그런 행동을 했고요. 잘하시는데요, 이제. 연기하신 거예요? 지금 방금 연기셨어요? 아니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와, 이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리얼리티. 네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건의 재구성이 단순히 사건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심리 상태나 뭐 상황 등을 캐치해서 더 심도 있는 이야기와 예방책, 대처법 등을 다룰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윤대중 원사님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맞아요. 네, 연기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주셔야 맞아요. 되고. 네. 윤대중의 재구성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 원사님도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사건의 재구성의 베스트를 뽑았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가입하자. 추천이 코드 알지? 네네, 알겠습니다. 누구든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등산 가죠. 하루에 오는 문자나 톡이 200여 통. 그 전화는 50통에서 60. 혹시 보안부는 애들끼리 밤따로 이렇게 배정하는 건 안 됩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서 톡 보냅니다. 제가 애 앞으로 홍삼을 보냈는데 매일 먹을 수 있도록. 꼬인 실타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A 중대장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예. 네. 기억나요. 진짜 충격적이었죠. 맞아. 자, 우리 아들 좀 챙겨달라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민원 때문에 괴로워하던 중대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원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꼽으신 이유가 뭐죠?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들 중에서 학교 일선에서 일부 극성 학부모님들이 악성 민원을 제기해서 교권 침해가 되는 사례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같은 행태가 학교에 이어서 군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슈가 되었던 그 사회적 문제와도 맞물려서 더 씁쓸했던 사건이었는데 군 간부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승진에 누락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무기 삼아서 우리 아이를 좀 잘 챙겨달라. 시도 때도 없이 부탁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인터넷에 허위 글까지 올렸던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오히려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부대에서 징계장교로 근무를 할 때 병사 항고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병사가 동료들에게 사적 지시 그리고 언어 폭력으로 상당히 높은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그 병사의 부모님께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내셨는지 제 휴대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연락하셔서 이 징계 처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사건도 실제 겪었거든요. 아니, 뭐 사실 군대를 보내놓고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사실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 어머니예요, 그렇죠. 또. 당연하죠. 누구나 걱정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이게 부모님이 뭐 중대장님이나 소대장한테 이게 전화를 한다라는 상상조차를 못했거든요. 오히려 전화하면은 이거 좀 큰일 난다. 이게 왜 전화하냐. 아까 오히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지금은 핵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넘어서 무자녀 아니면 자녀를 낳지 않는다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도가 지나칠 만큼 그러다 보니 헬리콥터맘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자녀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들의 심정, 이 마음이 과보하는 행동 표현으로 표출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병 부모님의 막연한 그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신병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제도가 신설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국방 분야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라는 제도는 2023년 7월에 운영을 막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상 제도인데요. 네. 국방부 소속의 전문 상담관과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국방 분야 전문 조사관님께서요 합동으로 상담을 맡으셔서 보직, 휴가, 급식 등 우리 장병들의 인사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구타, 가혹행위, 성폭행 등 장병들의 기본권 보호 분야까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네, 이러한 고충민원 신청은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장병 본인들뿐만 아니라 장병 가족분들 역시도 편하게 소통 창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대중 원사님이 뽑은 두 번째 사건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건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요. 원사님 뽑은 베스트 뭡니까?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예. 아, 또 연기하신 거. 와, 연기. 머리 딱 잡고. 와, 연기. 머리 딱 잡고. 아니죠,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네,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좀 부족했나요? 아니, 너무 똑같아서. 너무 똑같았어요. 설마 원빈머리 사건? 맞아요. 사건의 재구성의 재구성. 제가 뽑은 두 번째 사건은 네. 일병 원빈머리 사건으로 이건 사적 지시일까 사적 지시가 아닐까 사건입니다. 네. 지금 빨리빨리 가입하자. 추천인 코드 알지? 네네 알겠습니다. 누구든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등산 가죠. 등산 가죠. 빨래거리를 주섬주섬 챙기던 A 병사에게 B 병사가 다가와서 뭔가를 건네는데요. 야, 그 세탁기 돌리는 김에 이것도 같이 좀 돌려줘라. 이상하게도 A 병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B 병사의 주문이 따라왔어요. 가는 김에 내 담배 좀 가는 길에 내 것도 좀 반납해줘라. 사회에서 미용 관련 일을 하다가 입대한 이 병사는 한 선임이 이런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원빈처럼 깎아줘라. 제대로 안 자르면 가만 안 둬. 실력이 형편없다. 정말 미용을 했던 거 맞냐? 자, 이게 사적 지시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환장 파티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빨래하는 김에 내 것도 빨아줘 하면서 세탁시키고 도서관 가는 김에 내 것도 반납해줘 이렇게 하고 이게 사적 지시라는 거 확실하게 그렇죠. 각인시켜줬던 회차였잖아요. 맞아요. 업무랑 관련되지 않은 지시를 하면 웬만하면 다 사적 지시라는 걸 알게 해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건의 재구성에서 사적 지시와 관련된 사건들을 꽤 많이 다룬 것 같거든요. 네. 뭐 심지어 이제 게임에 중독이 돼서 후임들한테 게임 같이 하자. 또 이런 선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나요. 막 게임 하트 보내달라고 레벨업 하려고 후임들에게 버스 태워달라고 하고 이것도 다 사적 지시들이었잖아요. 네. 사적 지시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후임들한테 이런 거 시켜도 되나? 헷갈린다면 애초에 시키지 마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고민한다는 건 그게 바로 사적 지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정확합니다. 사적 지시라면 상관이 하급자에게 공적인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일체 행위를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을 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장병을 운용하는 행위는 사실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아영 씨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탁을 하기 전에 내가 이런 거 시켜도 되나? 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직무와 관련된 일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적 지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무관이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보다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네. 제가 간단한 퀴즈를 몇 개 준비했는데요. 네. 네, 다들 행공기를 저보다 다 오래 하셔서
너무 잘 맞히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혹시 사적 지시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병 A 병사는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처리 능력도 대단히 빠른지라 여유가 있을 땐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탁까지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A 병사는 중대 행정보고관님의 부탁으로 대학교 레포트 작성을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중대장이 왜 네가 행정보고관의 사적 업무를 하고 있냐? 라고 이제 화를 내시면서 헐병, 중대장님! 행보관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행정보고관을 사적 지시로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우리 행정보고관님을 처벌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적 지시가 뭐예요? 사적이 개인적인 그쵸. 개인적인 거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 행정보고관의 대학교 레포트가 군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적이기 때문에 행보관은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키지 않았잖아요. 부탁을 했다면 너무 명백하게 사적 지시인데 뭐 그냥 자기가 선뜻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적 지시는 막 그러니까 업무 외에 이 업무는 맞지만 처벌까지는 문제에 자발적으로 했다는 건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평상시에 자발적으로 많이 아 부탁이 있긴 자발적으로 해요. 다른 이들의 부탁까지 들어주는 경우도 많았는데 아, 이번 경우는 그게 자발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히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발적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그거를 그럼 정확히 해주십시오. 네. 힌트를 드리자면 상당히 이제 웃는 얼굴로 작성을 하고 있었다. 어떤 거죠? 빠른 타자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울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네요. 굉장히 정- 유리하신데? 애매한데? 그러게요. 애매하면 무조건 사적 지시. 오, 그것도 일리가 네, 있는데요. 애매하면 무조건 사적 사실 지시. 이 사례의 정답은 X입니다. 사적 지시가 아니다. 가 정답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사적 지시를 처벌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 지시를 받는 사람, 그 병사의 결정권이나 행동에 대한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도와준 것을 가지고 사적 지시로서 이제 처벌까지 하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요. 상호간 합의에서 이제 웃으면서 일종의 부탁으로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인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본 사례였어요. 근데 또 우리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부탁이었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받은 사람의 마음,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건 사실상 강제 지시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실이 있다면 그거는 사적 지시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건 사적 지시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오, 그러네. 자, 그렇구나. 그래, 네. 그럼 다음 문제는 또 있나요? 다음 문제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A 소대장은 매일 전투 체육 시간에 소대원들 전원을 열애 없이 축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 행동은 사적 지시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아, 이것도 사건의 재구성에서 다룬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병사들은 축구를 하지 않고 쉴 권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사적 지시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전투 체육 시간이긴 하지만 이 병사들이 농구를 하고 싶은 권리도 있고 피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딴 스포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군대입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권들을 다 무시가 된 채 넌 축구만 해. 너희 무조건 축구를 해. 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적 지시가 맞다. 맞다. 네. 전투 체육 시간.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전투 체육 시간이니까 축구를 하라고 지시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열애, 전원 열애 없이가 좀 저는 좀 걸리거든요. 전원 열애 없이. 뭔가 좀 이렇게 좀 몸 상태가 안 좋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사들. 난 요게 좀 걸려요. 다들 법무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보다 더 시켜주세요. 하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네. 안타깝게도 X. 사적 지시가 이것도 아니다. 아니다. 문제에서 언제 축구한다고 했죠?
전투 체육 시간. 그러니까 전투 체육 시간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저도 사적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투 체육 시간에 소대원들한테 전투 체육 시간이니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사적 지시예요? 공적 지시죠, 어떻게 보면. 오, 공적 지시라는 표현도 정확하십니다. 시켜주세요. 법무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전화 상담이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 전투 체육 시간은 결국 일과 시간 내로서 지휘관이 경우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시간이라는 그 사실을 감안하였을 때 부대원들의 체력과 단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서 저희가 침해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례였습니다. 자, 모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적 지시라는 게 공적인 시간인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채원 씨는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일어났던 MBTI 사건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워낙 MBTI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 T야? 이렇게 묻고 다녀서 그런지 네, 요즘 이 유행이에요. 그래요? 아, 역시 MZ. 기억에 남는 사건도 굉장히 MZ스러워요. 네. 이 사건 저도 기억에 나요. MBTI로 후임 병사들을 차별하고 I라는 이유로 장기자랑에 껴주지 않았던 그 사건이죠. 저도 I 성향인데 이렇게 무대도 잘하고 끼도 앞에 그 돌자가 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 I 성향인데 이렇게 무대도 잘하고 끼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MBTI는 진짜 재미로 절대로 과몰입을 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채원 씨가 처음 우리 저기 해군기에 왔을 때보다 이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성당에 가는 게 눈에 보여서 뿌듯해요. 네. 근데 안타깝네요. 네. 그 안타까운지는 이따가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네. 지금이에요? 네. 사실 채원 씨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 그동안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장병들의 인권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디어 올 것 같지 않았던 시간이 왔네요. 2015년 6월 12일부터 행복한 군대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저희 행군기가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행복지킴이 김대희. 신하영입니다.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하고 싶군. 임금담. 효자손과 함께하는 인싸 프로젝트. 전군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사트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사건의 발단은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왠지 악연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어요. 네. 네. 진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그동안은 저희 뭐 사견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마지막 회라고 또 이런 시간을 주셨네요. 자, 그동안 사건의 재구성을 지켜주신 윤대중 원사님 그리고 양선효 법무관님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즐거운 군법 교육을 매주 실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더없이 감사하고 뿌듯하고요. 앞으로 제가 예하부대에 내려가서 군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 허락해 주시면 첫 번째 자료 화면으로서 꼭 행군기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많이 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군에 보내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입대 예정인 부모님들에게 이 영상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고요. 그러니까 군 장병들 또한 군 생활을 하면서 이 영상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이게 좀 정이 붙어서 친해질만 한데 헤어지게 돼서 저도 너무 아쉽고 저희 MC들도 한마디씩 할까요? 우리 효자손 채원 씨. 네.
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촬영에 임했고요. 그리고 현역 장병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시는 우리 국군 장병분들께서 건강하게 전역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 여자선도 본인의 그 군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게 잘 이끌어줬었는데 네. 너튜브 효자손 또 많은 사랑 네. 네, 부탁드리고 우리 채원 씨. 네. 저는 원래 행군기를 하기 전에는 진짜 군대라고 하면은 전혀 익숙치 않은 곳이었고 이런 군대 지식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는데 이 행군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또 그런 지식들을 배우면서 저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었어서 되게 좋은 감사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행군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네. 매주 우리 채원 씨의 그 상큼 발랄한 모습 네, 보는 게 참 행복했었는데 아쉽네요. 근데 사실은 뭐 저희도 저희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행군기 8년 동안 저희 행군기를 지킨 또 이제 두 MC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분의 마지막 한마디가 아니라 뭐 그냥 끝날 때까지 정말 있었던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가 계속 얘기하면은 프로그램이 안 없어지는 거죠. 해볼까? 해볼까? 10년. 한번 네, 계속 그냥 10년 멈추지 동안 않고 계속. 둘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에 좀 잠깐 갔다 올게요. 그 정도로 사실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한테는 나 진짜 안 올라 그랬는데 진짜 울컥한다. 나는 네. 안 올 거야. 그- 꼭 참고 있어요 지금 저도. 한동안은 좀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동안 행군기 만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해요. 아니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이 2015년에 출발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 2015년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한 해였고 그 힘든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게 이 행군기였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라 네 저도 많이 아쉽지만 네 또 좋은 날이 오겠죠. 네. 네. 아무튼 모두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PD님, 작가님,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네 음향 감독님, 네 다 모두. 네. 자, 저희가 문을 닫더라도 할 건 해야죠. 네. 네. 자, 행군기는 문을 닫지만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은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차렷 경례 해군. 이거 바로 안 하면 계속.